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통령 후보인 러닝메이트로 흑인 여성 상원 의원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자신의 부통령 후보 낙점 소식이 공개된 직후 바이든 전 부통령을 총사령관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LA 시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 시 정부가 직원 임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방안이 상정돼 주목됩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난에 봉착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 1,090만 달러의 추가 연방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서명한 행정 조치에 대해 주 정부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주 내 대형마트인 트레이더 조스, 랄프스 등에서 공급하는 양파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돼 식품안전청이 전국적으로 양파 리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새벽 LA의 하버 게이트웨이 지역에서 열린 웨어하우스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5명이 부상했습니다. 유력 회사를 통해 거액의 PPP 융자를 챙긴 후 해외로 도피한 샌프란도밸리의 남성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사망자가 오늘 64명이 추가되면서 총 5,058명으로 사망자가 5,000명을 넘겼습니다. 새 학년도가 시작하면서 학교들이 속속 개학하는 미국에서 최근 한 달 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어린이가 90%나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절반 이상이 가을 학기에도 교실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원격 수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기대 등에도 기술주가 비교적 큰 폭 후퇴한 여파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통령 후보인 런닝메이트로 흑인 여성 상원 의원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러닝메이트는 카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라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윗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을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라고 했습니다. 1964년생인 해리스 상원 의원은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017년부터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전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등 법조인 경력이 많습니다. 연방 상원에 진출한 두 번째 흑인 여성인 해리스는 미국 역사에서 최초의 흑인 부통령 후보로 오르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경제학자, 어머니는 유방암 전문가입니다. 해리스 의원은 부모님이 재즈 음악을 좋아했으며 자신이 어릴 적 민권 신장을 부르짖는 거리 시위에도 자주 참여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흑인의 정체성과 인도를 매개로 한 남아시아 정서가 해리스의 자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의원은 자신을 단지 미국인으로 생각할 뿐 정체성 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이 과거 흑인과 백인 학생이 함께 버스를 타도록 한 정책에 반대한 것 아니냐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흑인으로서 좀 더 나은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탔던 작은 소녀가 바로 자신이었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해리스 상원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세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오늘 바이든 전 부통령이 통합의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상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부통령 후보 낙점 소식이 공개된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조 바이든은 미국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다며 그는 자기 일생을 우리를 위해 싸우며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그는 우리의 이상에 부응하는 미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상원 의원의 이러한 일성은 분열과 편가르기식 정치를 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겨냥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통합과 치유의 리더십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상원 의원은 나는 우리 정당의 부통령 후보로 그와 함께하게 돼서 그리고 그를 우리의 총사령관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데 대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해리스 상원 의원이 과거 TV 토론 과정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맹공했던 것을 거론하며 해리스가 바이든에 대해 매우 못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가 놀란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아마도 심지어 포카혼스타스보다도 조 바이든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포카혼타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을 조롱하며 부르는 별명입니다. 워런 상원 의원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 상원 의원이 링 위에 오르자마자 깎아내리기를 시도하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명 소식 직후 바이든 급진적 좌파를 끌어안다는 문구가 적힌 해리스 상원 의원 관련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입니다.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LA시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위해 직원 임금을 지불해주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1,090만 달러의 추가 연방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로컬 소식 임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LA 시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 시정부가 직원 임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방안이 상정돼 주목됩니다.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11일 상정한 이 조례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로컬 비즈니스 업주들이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내놓은 방안입니다. 수혜 대상은 연방 정부로부터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펀딩을 받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입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PPP 펀딩을 받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들이 많다며 해당 업주들과 직원들은 연방 정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당장 먹고 살 길이 어렵다고 조례안을 상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입니다. We have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help keep people on payroll and keep our small businesses open. If we don't do more to support LA workers, we risk the total collapse of our local economy and irreparable harm to countless families, and helps them keep their employees on payroll, especially those businesses who did not get the federal program.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에 1억 달러의 경기 부양 자금이 필요하며 PPP처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직원들의 페이첵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현재 LA시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 관할인 사지구의 경우 팬데믹 동안 21,565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LA 시내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손실이 보고됐습니다. 정보업체와 호텔, 요식업체에서 가장 일자리 손실이 많았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난에 봉착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 1,090만 달러의 추가 연방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3월 LA 카운티는 케어 액트로 연방 정부에서 3,800만 달러의 대출 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이번에 케어스 액트에서 추가로 배정받은 1,090만 달러의 예산을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무상 지원금 혜택이나 긴급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 카운티 헬프센터 웹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서명한 행정 조치에 대해 주 정부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추가 실업수당이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줄어들고 400달러 중 25%에 해당하는 100달러를 주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실업수당 계획이 실행될 경우 가주 정부가 일주일에 7억 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이라며 비용 충당을 위해 막대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면서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이를 시행하려면 뉴욕주 차원에서 연말까지 4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인 각종 실업자 복지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논리도 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앤디 배셔 켄터키 주지사도 행정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주정부도 행정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에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집행하려면 다른 곳에 배정된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융자액을 챙긴 후 해외로 도피한 샌프란도밸리의 남성이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노라마 시티에 거주하는 49살 남성이 유령 회사를 만들어 연방 정부로부터 PPP 펀딩 86만 달러를 타낸 후 해외로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만 마누키안이라는 남성은 지난 6월 알고 글로벌 잉크와 익스프레스 와이어링이라는 두 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 170만 달러의 PPP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PPP 신청서에서 알고 글로벌이 73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봉제 회사로 베버리힐즈에 사무실이 있다고 꾸며대고 직원들의 임금 명세서와 회사의 납세 기록을 날조해 86만여 달러의 융자를 받아낸 혐의입니다. 유령 회사를 받아낸 PPP 융자액 중 대부분을 개인 은행 구자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이 수상한 기밀을 채고 조사에 들어가자 새로 리무진 대여업체를 차리기 위해서 PPP 대출금이 필요했다고 둘러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어서 지난 6월 말에는 글렌데일을 주소로 익스프레스 와이어링이라는 또 다른 유령 회사를 만들어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88만여 달러의 PPP 융자를 신청했지만 PPP 융자액이 소진되면서 이번에는 융자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PPP 허위 신청으로 수사망에 걸려 지난달 말 은행 계좌가 동결된 후 파리를 거쳐 민스크로 도주했습니다. 알만 마누키아는 은행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연방 검찰에 11일 기소됐습니다. 관련 수사는 국토안보부와 재무부, 중소기업청, 우정국, EDD가 공조해 벌이고 있으며 두 건에 대해서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최고 32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최근 가준의 대형마트인 트레이더 조스, 랄프스 등에서 공급하는 양파에서 살모렐라균이 발견돼 식품안전청이 전국적으로 양파 리콜 조치를 취했습니다. FDA는 베이커스필드에 위치한 양파 재배 공급업체인 탐슨 인터내셔널에 최근 일어난 살모렐라균 양파 파동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 결과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레드 어니언과 옐로우 어니언, 화이트 어니언, 그리고 스윗 어니언 등 탐슨 인터내셔널 측에서 공급한 대다수의 양파에서 살모렐라균이 발견됐습니다. 질병통제센터 CDC는 현재 전국 43개 주에서 640명이 살모렐라균 양파로 인해 감염됐으며 이 중 85명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주에서는 76명이 살모렐라균 양파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CDC는 탐슨 인터내셔널이 공급하는 양파를 절대로 섭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양파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정오 무렵 LA 다운타운 냉동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철거 작업 중에 있었던 냉동 창고에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LA 소방당국은 1581 이스트 인더스트리얼 스트릿에 위치한 2층 높이 건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 100여 명이 출동했으며 현장 도착 후 인부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오늘 정오 체스워스 지역 인근에 5에이커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스 방면 118번 하이웨이 토펜가 캐년 블루버드 인근 도로가 일부 폐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교통 침체가 예상된다며 우회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진화율은 40%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경 LA의 하버게이트웨이 지역에서 열린 웨어하우스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5명이 부상했습니다. 총격이 벌어진 웨어하우스는 22,900블락 랑리스 애비뉴에 위치한 웨어하우스로 사회적 모임 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파티를 벌이다 총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대규모 모임과 파티가 열리는 곳에 수도와 전기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주일 만에 벌어진 것입니다. 총 3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이 총에 맞아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LAPD는 이번 총격 사건은 갱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교육부가 교사 노조 측과 오는 가을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사 노조 측이 합의한 안이 교사 노조 측을 거쳐 공식적으로 통과된다면 오는 12월 31일까지 학생들은 대면 수업 없이 온라인 수업만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LA 교육부 이사진 측은 학생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히 지키면서 교육의 질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LA 카운티 사망자가 오늘 64명이 추가돼 5,058명으로 총 사망자가 5,000명을 넘겼습니다. LA 카운티 확진자는 1,440명이 추가돼 총 21만 2,139명입니다. LA 한인회가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식과 여러 기념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5일 열리는 광복절 기념식에는 박경재 LA 총영사와 로라 전 LA 한인 회장, 박영남 광복회 미 서남부 지부 회장 등이 참여합니다. 제75주년 광복절 온라인 경축식은 오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최근 한 달 새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가 90%나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초중고 학교가 이번 가을 학기에도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원격 수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어린이 감염자는 38만여 명, 미국 소아과 학회와 어린이 병원 연합회는 최근 4주 동안 약 18만 명이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무려 47%, 이전 환자 수만큼이 최근 한 달 새 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재개를 위해 가을 학기에 학교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감염돼도 별로 아프지 않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They don't get very sick. They don't catch it easily. They don't get very sick. And according to the people that I've spoken to, they don't transport it or transfer it to other people, or certainly not very easily. 일선 학교에서는 절반 이상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채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관련 조사업체인 버비오가 3만 5천 개 교육구 가운데 1,200곳을 조사한 결과 52%가 전면 원격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은 25%,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학생은 19%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대학들도 가을 학기 개학을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And we're asking that of our students that they've got to be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the community and spreading this disease. And that means not only what they do on campus, but what they do off campus. 조사업체는 특히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면서 원격 수업을 선택하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 등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통상 진행하는 세 번째 임상시험을 건너뛴 채 승인된 것이어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원격 내각회의에서 1957년 소련이 미국 등 서방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과 비슷한 장면 연출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위성 이름을 딴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5 개발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속적인 면역력을 형성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승인했다고 선언하면서 본인의 딸이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해 접종을 받았고 현재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Достаточно эффективно формирует иммунитет устойчивый и, повторяю, прошла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роверки. 러시아는 국부 펀드의 지원을 받아 보건부와 국방부의 산하 두 단체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해왔고 임상시험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인 3상을 마치기 전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여 개국에서 15개분이 넘는 백신 공급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달 말쯤부터는 의료진부터 접종을 시작한 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tarting from October, it will be used for mass vaccination in Russia, again on a voluntarily basis. 세계보건기구는 백신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 절차를 마련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Pre-qualification of any vaccine includes the rigorous review and assessment of all required safety and efficacy data. 미국과 독일 등 서방국가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러시아 백신의 품질과 효능, 안전성에 대해서 1, 2차 임상조차 알려진 자료가 거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러시아 등과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최초가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 등록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안전이 중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타이완을 방문 중인 에이자 장관은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백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최초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미국인과 전 세계인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3상 임상시험으로부터 확보된 투명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가 3상 임상시험을 마치기 전에 백신을 승인했으며 초기 실험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미국의 백신 개발 수준과 관련해서는 12월까지 식품의약국 FDA 기준에 맞는 수천만 회분의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으며 2021년에는 수억 회분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이 12월까지 FDA가 인정했거나 승인을 받은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될 경우 내년에 10억 회 투여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회사의 벨기에 자회사인 얀센의 백신 책임자 요한 파노프는 대규모 임상시험이 10월 초까지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달 초기 단계의 임상시험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는 벨기에 얀센과의 협력을 통해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파노프는 존슨앤존슨은 올해 말에서 2021년 중순 사이 백신의 효과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될 경우 되도록 빨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백신 생산을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회 투여분은 내년 초까지 준비될 것이며 내년 말까지는 총 10억 회 투여분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돌팔이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유예 행정 조치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같은 경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를 추천한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 치료에 별다른 효과도 없었을 뿐더러 부작용 우려까지 제기됐던 하이드록시클로로킨처럼 급여세 유예 조치도 경제에 부작용을 끼칠 것이라는 게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입니다. 크루그먼은 급여세 유예가 경기 부양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세금을 감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징수를 늦춘 것인 만큼 세금 납부자 입장에서 실제 수입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급여세 유예 조치가 끝나면 밀린 세금을 탕감해주겠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크루그먼 교수는 급여세 탕감은 더 큰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령자 의료 지원인 메디케어와 같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쓰이는 급여세가 탕감된다면 사회보장제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급여세 유예는 돌팔이 처방이지만 아부꾼들에게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면서 급여세 유예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찰 가혹행위로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지 79일이 지난 오늘 미국은 여전히 시위대와 경찰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는 물론 경찰 지지파와 반대파의 충돌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8살짜리 어린아이의 수갑을 채우려는 화면이 공개되면서 경찰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전 과정을 담은 영상이 판사의 명령에 따라 공개됐습니다. 플로이드 씨 사망 79일 만입니다. 이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는 오레건주 포틀랜드에서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고 대규모 체포 사태로 비화됐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물러났지만 지역 경찰과 시위대는 여전히 매일 밤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경찰의 예산을 깎자는 시위에 예산 그대로 두라는 경찰 지시도 벌어졌습니다. 이 서부 시애틀에서입니다. 결국 경찰 예산은 깎였고 이 지역 최초 흑인 여성 경찰 총수는 사임했습니다. 중부 콜로라도주에선 경찰 찬반 시위대가 충돌해 격렬한 폭력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최근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2년 전 학교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8살 어린이의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8살 난 아이에게 그것도 학교에서 이게 수갑 채울 일이냐는 비난이 거셉니다. 인종차별, 경찰의 폭력은 미국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가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이를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지금 미국 사회의 정치권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로 열고 수해 현장에 나간 장관들이 직접 중계하는 복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제 신속한 복구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로 열린 국무회의. 수해 지역 주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화면으로 연결됐습니다. 느닷없이 큰 물난리가 나갔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님께서 특별 재난구역으로 제1순위로 해서 정말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특별 재난 지역을 빠르게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고 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전남과 경남지사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침수된 농경지 중에서 지금 이제 약 3분의 1은 퇴수 작업이 완료됐고 오늘 중으로 나머지도 물빼기 작업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복구 현장으로 직접 나갔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고창, 환경부 장관은 대청댐, 해양수산부 장관은 목포, 국방부 장관은 철원에서 복구 상황을 기자처럼 생중계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에 우리 장병들이 지금 현재 지뢰 탐색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오래 지속된 장마로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로 추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연 이틀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면서 이제는 신속한 복구에 범정부적 역량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현장 봉사 활동에 나섰고 통합당은 이틀째 호남에서 봉사를 이어가면서 호남 민심을 얻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국회를 비우고 충북 음성으로 달려간 민주당 원내 지도부. 회의 대신 삽을 들었고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약속했습니다. 재난지원금들도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당대회에 나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북 남원을 찾고 내일은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강원도 철원을 찾는 등 봉사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보다 앞서 수해 현장을 찾은 통합당. 이틀째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을 찾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5.18 민주묘지 참배 계획을 밝히는 등 호남 민심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당을 새롭게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호남 민심을 좀 파악을 하고 재난지원금 한도 상향과 피해 복구 예산의 조속한 집행, 추경 편성 등에는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4차 추경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재난대책 당정협의회가 오늘 열립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4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 해에만 4차례나 추경을 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에 극렬히 반대했던 통합당이 이번에는 4차 추경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민주당의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농가를 덮친 흙을 퍼내고 빗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정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수해복구 지원에 나선 민주당은 2006년 이후 15년째 동결된 피해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피해 보상과 또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들도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물가나 또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한 가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피해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집권 여당으로서 또 빚을 내 추경을 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3%로 올라선 가운데 현재 2조 원대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일단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현재 예산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수해 현장을 돌며 지원 활동을 이어가는 통합당도 재난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긴급재난구호법상 시행령을 빨리 바꾸어서 피해 한도를 100만 원, 상공인 2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고 다만 추경 필요성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에 반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수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충당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으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 수해 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만약 이번에 또다시 추경이 결정된다면 한 해만 4차례 추경이 이루어지는 건 무려 59년 만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건강하게 지내려면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자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잘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걸 먹어야 잘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헬스닷컴이 면역력에 기여하는 5가지 식품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딸기입니다. 마침 제철인 딸기에는 면역 시스템이 굴러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독감에 걸리더라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200mg으로 딸기 300g을 먹으면 충분합니다. 딸기 외에도 오렌지 등 감귤류, 자몽, 브로콜리, 그리고 파프리카에 특히 비타민C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비타민 A의 일종인 베타카로틴의 보고로 비타민 A는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백혈규 생산을 도움으로 면역 시스템에 기여합니다. 비타민 A는 또 입과 소화기, 호흡기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당근 외에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고구마와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바라기씨입니다. 비타민 E도 면역 시스템에 필수적입니다.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유입에 대항하는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 씨 반컵이면 하루에 필요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를 비롯해 어떤 비타민이든 영양제가 아니라 식품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다른 영양소들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콩입니다. 면역세포의 기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닭고기 등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구운 콩 한 컵이면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호박씨에도 아연이 많아서 한 컵이면 하루 필요량의 80% 정도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생황입니다. 인도의 생강, 생황에 들어있는 천연화합물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항체 반응을 향상시킵니다. 검은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따라서 카레를 만들 때는 반드시 검은 후추를 넣는 게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기대 등에도 기술주가 비교적 큰 폭 후퇴한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04.53포인트, 0.38% 내린 27,686.9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6.78포인트, 0.80% 하락한 3,333.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85.53포인트, 1.69% 떨어진 1,782.8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과 주요 경제지표, 미국의 부양책 논의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와 양호한 경제지표, 부양책 등 경제 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날 복합적으로 부각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 초반 3,381까지 고점을 높이며 지난 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3,393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하지만 애플 등 주요 기술주 낙폭 확대에 따라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78% 내렸습니다. 반면 금융주는 1.3% 올랐고 산업주도 0.53%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부양책 협상 상황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4.6% 급락한 1946.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3년 4월 15일 이후 7년 만에, 퍼센티지 기준으로는 지난 3월 13일 이후 5개월 만에 각각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온스당 2,000달러 고지도 5거래일 만에 내주고 1,900달러대로 후퇴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과 달러 약세에 힘입어 최근 최고가 행진을 벌였으나 이날 낙관적인 소식이 잇따르면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의 진정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에 힘입어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수익률도 하루 7bp 상승한 것이 투자자들의 금쏠림 현상을 완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4% 떨어진 41.77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0.7% 하락한 44.6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선물 시장에서 커피 원두와 코코아, 설탕 등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커피와 코코아 등 소비재 선물이 최근 국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품목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코아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인 지난 3월 선물 시장에서 17%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코코아 가격은 1톤당 2,488달러로 17%가 올랐습니다. 커피 선물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5%가 하락했지만 지난달에만 파운드당 1달러 12센트로 14% 올랐습니다. 설탕의 선물 가격은 지난 5월부터 19% 올랐습니다. 의류의 원료인 모카 선물 가격도 10% 뛰어올랐습니다. 커피와 설탕 등 소비재 선물 가격 상승은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브라질은 커피와 설탕 생산량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와 함께 낮 기온도 모처럼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기온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해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특히 금요일부터 주말인 일요일까지는 예년 기온을 10도 이상 웃도는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0도, 68도, 벨리와 인랜드엠파이어 지역 94도, 68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2도, 밤 최저 63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내륙 지역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열대야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전국에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7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